방금 260 찍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의 스테이션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국산차 역사에서 모두가 기다려왔던 팩을 그릴 만한 하나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제네시스의 고성능 마그마 라인업입니다. GV60를 기반으로 한 마그마 버전이 오늘 첫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수지에 와 있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고 어떤 기능들이 기존의 N과 또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팀 컬러잖아. 지크 유나이티드 이제 제네시스로 타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색상이 차분한 듯 강렬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GV60보다 살짝 낮게 앉은, 그리고 약간 바퀴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는 이런 팬더의 확장 부분, 그리고 또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세세하게 색깔 톤을 정확하게 맞춘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띕니다. 외장 페인트랑 그 캘리퍼에 페인트 입히는 거랑 이 색상 맞추는 게 은근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말 딱 원톤의 느낌들이 잘 살아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언뜻 봤을 때에도 일단 이 측면 부분의 볼륨들이 미쳤어요. 포르쉐 GT3 RS처럼 여기 이렇게 휠 아치 쪽에서 빠져나오는 실제 구멍이 뚫려있는 공기 토출구가 있고, 이 아래 도어있는 이 부분들의 가니쉬들도 제가 볼 때는 한 30mm 이상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았던 마그마를 상징하는 새로운 세 개의, 약간 마세라티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 세 개의 새로운 그래픽이 그 제네시스 두 줄을 대체하는 마그마만의 어떤 언어가 됐고요. 또 뒤쪽도 다시 팬더가 튀어나오고, 동일하게 앞바퀴처럼 뒤에도 이렇게 손가락이 완전히 구멍이 들어가는 이러한 장비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휠 타이어를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저 문이나 셰시보다 진짜 한 이 정도는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과 저 사이드 도어 하단부에 있는 돌출 부분들의 디자인들이 이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네시스의 이 세 개의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 이름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요 새롭게 생긴 저 세 개의 저 그래픽 있죠, 구멍 세 개. 저거 부른 이름 따로 있습니까? 다른 건 없고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사실 저 쓰리홀. 너무 뻔한 3구잖아요, 3구. 이것도 살짝 뭔가 밋밋할 수 있는 이 뒤태에서 이 스포일러도 이렇게 살짝 상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너무 아재인가? 옛날 약간 90년대 그 TV론의 감성도 살짝 좀 올라오는 TGX 윙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어차피 무슨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평영역으로 오고 있는 스포일러가 뒤쪽으로 좀 길게 확장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 진짜 은근히 좀 멋지다. 이 뒤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타이어 패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틈으로. 그래서 이 차 뒤를 따라갈 때 느껴지는 포스가 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6에는 저걸 가짜로 만들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 출력, 후반부의 가속력에 대한 출력 보강 외에도 지금 또 새롭게 변한 부분들이 바로 하체, 지오메트리 부분입니다. 6N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GV60 마그마에서도 롤 센터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지오메트리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리뷰 채널에서 롤 센터 하향을 잘못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롤 센터가 내려가면 차가 덜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롤 센터는 아래 이 지점이 롤 센터고, 이 위에 있는 묵직한 게 무게 중심점이면, 사실상 롤 센터에서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게 흔들리는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 무게중심은 그대로 둔 채로 롤 센터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롤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롤 센터의 하향이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를 지향했던 이유, 롤 센터가 낮아지게 되면 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전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 롤 센터의 그 위상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롤 센터가 위쪽에 있을 때는 차량이 기울어질 때 이 대각선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롤 센터의 라인이 바퀴 위쪽에는 셰시를 들어 올리는 추가적인 힘을 만들어내서 차가 자연스럽게 롤링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외륜뿐만 아니라 내륜 쪽에서도 균등하게 이 바퀴들이
타이어와 잘 접지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스피드를 위해서 롤센터 하향이라는 거를 지금 6N 그리고 이번 마그마 역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운전을 잘하는, 그러니까 정말 날카로운 반사신경으로만 차를 잡아야 되는 이러한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운전 스포츠 주행에 아직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도 이 거대한 출력과 이 막강한 타이어의 그립을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핸들링 특성도 갖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갭이 약간 좀 높아요. SUV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성능 버전 치고는 이 갭이 굉장히 좀 높기는 한데 아마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이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요리를 다 쓰면서 그 눌린 만큼의 정도에 따라서 또 이 전후륜의 그립 밸런스가 오묘하게 변하는 차를 요리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일단 예상은 됩니다. 빨리 타보고 싶어요. 자, 일단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네시스 상품팀 쪽에 있는 전문가분 한번 모시고 제가 좀 궁금한 점들을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행 감독이었던지. 네. 내년에 진짜 꼭 타보기를 추천드리고 NEN, CEN이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NEN과 대비해서는 이제 뭐 서스펜션도 지오메트리도 바뀌고 네.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요. CEN이랑은 또 이제 바디 타입이 다른 거에서 오는 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느껴져서 운전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차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성향이다. 네. 운전에 자신감이 좀 생기는. 자, 이제 재미로 한번 드려보는 질문인데, 네. NEN, CEN,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마그마, 똑같이 인제 스피디움에서 랩타임을 끊는다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를까요? 아무래도 CN일 것 같고요. 하지만 직진 드래그 레이싱에서는 네. GV60 마그마가 단연 기수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계 성능을 디레이팅 되는 시점을 좀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제로 200이나 고스트 네. 모드 시간 네, 같은 네. 것도 5초 같은 경우 늘어났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약간 저속 영역보다는 중고속 영역에서도 출력을 쭉 끌고 가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스포츠가 빠를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200은 이제 마그마가 제일 빠른 10.9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CEN보다 빠른 수치인가요? 맞습니다. 최고 속도가 빨라진 거는 뭐 약간 기어비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모터의 회전수나 토크 밴드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부스트 모드 지속 시간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최고 출력에 도달한 이후에 네. RPM이 계속 늘어나면 네. 출력이 이제 떨어지는 네, 현상이 있는데 그 출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 200까지 가면은 진짜 최고 출력이 도달할 이후에도 한참 RPM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 시점을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제로 200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대가 됩니다. 왠지 아우토반에 가서 시승을 해야지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공력적으로 좀 뭔가 유의미하게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뭐 있을까요? 이 에어브리더가 전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늘어난 공기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브리더가 실제로 공력 개선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고 그러면 전폭이 이 윤거 쪽에서 얼마 정도가 늘어난 좌우 25mm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팬더나 본네트가 넓어진 건 아니고 요 가니쉬 쪽으로 좀 넓힌 맞습니다. 네네. 요 부분 여기 늘어난 광폭 타이어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 이 부분을 껐다고 보시면 돼요. 25mm 후륜도 25mm 정도가 더 네. 그럼 양쪽에서 50mm 정도가 더 넓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공력과 항력 둘 다 개선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요? 항력을 낮추기 위해서 네. 앞에 전면 범퍼에 카나드 윙 네네네. 요게 그러면 다운포스보단 항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네. 설치를 하신 거라고요? 네. 그 브레이크 쪽 냉각을 위한 채널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 휠 디자인을 신규로 하면서 네. 열려있는 계고부 면적이 음. 브레이크 냉각을 위한 공기 흐름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냉각 장치는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뭐 사실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큰 차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인 만큼 네. 저희가 휠 디스크 사이즈도 이제 360에서 400파이로 400파입니까 이게? 지름이 400파이. 휠이 아까 기본은 주조 휠이고 옵션으로 단조 휠이 있다는데 지금 요 휠이 단조일. 단조 휠 옵션인 건가요? 혹시 무게에 대한 제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얼마 몇 킬로? 주조보다 4kg 정도가 없어요. 와, 개당 4kg요? 한 대분에서 16kg?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제로백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성능들은 다 단조일 기준으로 측정을 수치입니다. 그럼 주조일로 가면 되게 좋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플러스 왼쪽에 저 딱 네.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모터 온도, 배터리 온도인데 실제로 이 온도들이 과열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맥스로 쓸 수 있는 킬로와트가 제한이 달라지는 건가요? 반응성이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최대 출력은 모터에서 최대 출력을 쓰는 부스트 모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스프린트 모드나 마인 모드에서 최고로 설정했을 때 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GV60 마그마 인테리어입니다. 실내에 딱 앉았습니다. 시트가 주는 이 질감의 만족도는 확실히 고급스럽다라는 첫 인상이 들어요. 뭔가 그 스포티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럭셔리하다. 네, 이런 느낌들이 좀 더 강합니다. 사이드 볼스터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는 타입인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여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전동식 방식을 가지고 있고, 운전 시트 포지션이 엉덩이의 높이가 뭐 기존 GB6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갔다라는 느낌은 일단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등으로, 다리로 이 느껴지는 어떤 그 패턴의 질감들이 급이 좀 한 급 위급에 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운전대의 지름도 생각보다 좀 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스포티한 감각보다는 여기도 약간 고급스러운 감각에 약간의 이러한 그 오렌지색, 마그마 오렌지의 포인트로 힘을 좀 준 것 같은데, 주행 모드 관련된 스위치를 여기 하나로 누르거나 돌리거나 하는 요 두 가지 기능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이오닉이나 EGMP 플랫폼 차량들이 요게 꼭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누르는 거고, 뭐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돌리는 약간 요러한 좀 교통정리가 안 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걸 돌리면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효율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여기 이제 기본 모드에서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고출력, 고성능 버전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요걸 누르게 되면 GT 모드와 스프린트 모드, 그리고 나의 개인화 인디비주얼 모드인 마이 모드, 이렇게 세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새로운 클러스터 계기판의 디자인입니다. 진짜로 아날로그 시계에 이 스톱워치가 들어가 있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계를 박아놓은 것처럼 해서 전륜 모터 온도, 후륜 모터 온도, 그리고 배터리의 실시간 온도를 표시해주는, 약간 주행 중에, 전기차의 스포츠 주행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정말 예쁜 형태로 고급스럽게 요렇게 딱 해주면서 N과의 차별성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 미쳤습니다. N은 가상 사운드 나올 때 8000rpm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1000rpm을 더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밟아보면 물론 가상 세계이긴 하지만 국산차에서 9000rpm을 찍는 아날로그 바늘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약간 6기통 사운드예요. 실제로 변속을 하는 거 데모라 까주셨는데, 변속 될 때마다 그 쿵쿵 때리는 요 소리는 꼭 ZF-의 8단 토크 컨버터의 변속 감각에서 나는 그런 속도를 정확하게 모사한 것 같은, 약간 그런 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약간 그런 사운드를 담아냈습니다. 이거지. 6기통이지만 어느 6기통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약간 직렬이랑 약간 플래식스의 사운드랑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어쨌든 되게 듣기 좋은 6기통 소리인 건 맞습니다. 요 소리 말고 액티브 사운드에서도 좀 작게 해놨구나.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때 9000rpm에 꽂혀서 9000rpm이 도는 차만 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혼다 S2000을 탔었고 마즈다의 RX-8을 탔었는데 다시 슬슬 9000rpm 차를 살 때가 된 건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 9000rpm이 주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이 차쟁이들한테는 좀 남다른 어떤 그 존재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가운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진짜 약간 어두운 블랙톤과 블랙 글로시 그리고 블랙 매트 부분들로 마감들을 다 해서 차분하게 내려 눌러놓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곳곳에 이렇게 오렌지색 포인트로 마그마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벨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말 잘 뽑았어요. 이거 뭔가 내 가방끈이 이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좀 잘 뽑아냈거든요. 와, 근데 이거 외부 스피커 볼륨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저희가 지금 그 N페스티벌의 EN1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그 관중들의 재미를 위해서 외부 스피커를 용량을 좀 키워놨는데 지금 얘는 순정사양이 거의 EN1에서 들리는 그 사운드의 레벨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프트 모드에 요 차이가 있어요. 드리프트 모드가 지금 6N과 이 GV60 마그마는 이제 완전히 철학을 달리합니다. 제가 6N에서도 한번 개발진들하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점점점 세부화돼서 뭔가를 캘리브레이션을 바꿀 수 있는, 이니시에이션도 바꾸고 트랙션 슬라이드량도 바꾸고 앵글도 바꿀 수 있는 그 세분화된 단계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다. 이걸 오히려 그냥 심플하게 차가 알아서 이걸 맞춰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방향을 마그마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그마는 세세하게 뭘 조정하는 게 없이 그냥 드리프트 모드를 켜고 끄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켜면 드리프트가 되고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결국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는 직접 차를 타보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기존 N과 가장 다른 차이점은 동일한 650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속 성능 면에서 이 부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존 10초에서 15초로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후반 가속력보다는 중후반부의 가속력을 중시하는, 그냥 200km에서 260km까지 올라가는, 150에서 260까지 올라가는 이 영역대에 대한 보강이 기존 N보다는 이 차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인기를 얻었던 게 가속력이 빠른 차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로 100까지만 빨랐거든요. 100에서 200은 굉장히 출력이 좀 떨어지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었는데 진짜 자동차 매니아들 그리고 또 아우토반을 달리거나 고속 서킷을 달리는 이러한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도 꽤나 의미 있는 변화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중요한 거. 이러한 스포츠 버킷 시트인데 통풍이 되느냐? 됩니다. 버킷 시트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선과 통풍을 다 지원을 한,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허들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